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세 번째 온라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학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번 강의는 좀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교재에 있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주교재, 부교재 그리고 다른 알고리즘 책들을 종합을 해서 좀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과목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디시전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냐,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걸 기본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는 탐욕 알고리즘이에요.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 혹은 수정된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근간을 이루는 게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거니까 이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쉬운 문제들로 가볍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수행시간 분석했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실제로 수행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영어로 divide and conquer 알고리즘이에요. 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알고리즘이니까. 자, 근데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한 방에 풀겠다. 물론 쉽고 작은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풀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한 번에 풀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 인생 한 방이다 그래서 막 찍기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대부분은 틀리죠.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쳐다보니까 너무 크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로 문제를 하나씩 분할을 해서 작은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쪼갤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쪼개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작을수록 풀기가 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작은 문제에서 해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풀지. 큰 문제에서 쳐다볼 때랑 작은 문제에서 쳐다볼 때랑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문제의 크기가 작아지면 오히려 쉽게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에서 해를 구하고 각각의 해를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번의 해를 구했고 2번의 해를 구하고 3번의 해를 구하고 4번의 해를 구해서 그 해들을 취합함으로써 결국에 큰 문제의 해를 찾아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분할 정복입니다. 요 취합한다는 거를 혹 다른 책에서는 정복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봅시다. 이게 문제의 크기가 4인 문제가 주어졌어요. 4개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게 1단계라고 합시다. 자, 1단계에서 문제를 쳐다보니까 4가지 경우가 있고 이 4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못 풀겠어요. 그러면 자, 분할 정보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을 하면 2개짜리 문제로 분할이 되죠. 분할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까지 분할을 하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3단계로 한 번 더 분할을 합니다. 그럼 문제의 크기가 1인 문제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럼 이 4개의 크기가 이런 문제를 이것도 한꺼번에 쳐다볼 게 아니라 문제를 분할을 했으니까 크기가 1인 문제 하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얘만 쳐다봐서 여기서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래서 얘를 A라는 방법으로 풀었다라고 합시다. 얘는 B라는 방법으로 풀었고, 얘는 C라는 방법. 맨 앞에 있는 거는 D라는 방법으로. 서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해피한 케이스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문제의 크기가 1개짜리로 쪼개고 나면 공통적인 방법 X라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풀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X라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풀고 세 번째도 X, 네 번째도 X라는 공통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공통적인 방법. 이 X라는 게 처음에 문제가 크기가 4인 문제가 주어지면 여기서는 이 X라는 방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를 분할을 시켜서 작은 크기의 문제에서 쳐다보면 이 공통적인 X 방법을 찾아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X라는 방법을 찾으면 자, 1개일 때 X를 적용하면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 취합을 합시다. 그럼 문제의 크기가 2개예요. 그럼 X라는 방법을 똑같이 활용을 하면 2개일 때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얘를 또 취합을 해서 4개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도 똑같은 X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문제의 크기가 4가 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X라는 방법을 바로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를 분할을 시켜서 작은 문제에서 요 X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잘 찾아내면 큰 문제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과 같이 문제를 분할해서 푸는 것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분할 정복에서는 먼저 문제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분할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분할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복 취합 과정은 작은 문제에서 해를 찾아서 그 해들을 모아서 조금 더 큰 문제에서 해를 찾고 모아서 큰 문제에서 해를 찾고 마지막 큰 문제에서 해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봅시다. 자, 문제는 동전이 이렇게 많은 동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전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저울이 양팔 저울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동전 안에 가짜 동전이 1개 있어요. 어떻게 찾을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동전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가짜 동전이 하나 있어요. 그 가짜 동전은 다른 것보다 가벼워요. 그럴 때 이 저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짜 동전을 찾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제일 무식한 방법은 이 항아리에서 동전 2개를 꺼내가지고 달아봐요. 그래서 같으면 그 동전 버리고 다음 2개 꺼내서 또 달고 다음 꺼내서 또 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가짜 동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달아서 한쪽이 가벼우면 그 동전이 가짜 동전으로 판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몇 번 저울을 해야 될까요? 재수 좋으면 첫 번째 바로 가짜 동전을 꺼내게 되니까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재수 좋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가짜 동전이 항아리 맨 밑에 있으면 이게 100개다 그러면 2개씩 꺼내니까 50번째 꺼낼 때 가짜 동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에서 한 50번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 25번 정도는 꺼내야지 된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알고리즘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배웠다면 문제를 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효율이란 거는 뭐냐? 자, 효율이란 거는 저울을 다는 횟수예요. 저울을 다는 횟수가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 들었던 무식한 방법은 재수 좋으면 한 번에 끝나는 거고 재수 나쁘면 50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을 하면 평균적으로는 25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눈치채신 사람도 있을 텐데, 자, 동전을 2개씩만 다는 게 아니라 동전을 이렇게 2덩어리씩 나눠요. 100개가 있다 그러면 50개씩 나눠서 이렇게 답니다. 달아서 한쪽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 왼쪽에 가짜 동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다시 2덩이로 나눠 가지고 저울을 달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짜 동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가벼울 거잖아요. 그럼 다시 오른쪽에 있는 것을 2덩이로 나눠 가지고 달고, 이게 언제까지? 마지막 한 개가 남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 중에 딱 2개 꺼내 가지고 달고 버리고, 또 2개 꺼내서 달아서 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빨리 할 수 있겠죠. 진짜 이렇게 2덩이씩 나눠서 달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00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처음에 우리 100개 가정했으니까. 자, 100개가 있으면 첫 번째 그냥 2개씩 꺼내는 거, 2덩이씩 나누는 거 말고 2개씩 꺼내서 달고, 똑같으면 버리고, 그 다음 2개 꺼내서 달고, 또 없으면 버리고, 그 다음 2개 달아서 반복하는 방법은 재수 좋으면 한 번, 재수 나쁘면 100 나누기 2는 50이니까 50번 달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평균 25번. 평균 2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100개를 이제 2덩이씩 나누는 걸로 바꿔서 해볼까요? 자, 100개가 있어요.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50개 나누면 되죠? 50개씩 나눠서, 자, 왼쪽, 오른쪽 양팔 저울에 달아요. 자, 한 번 달았습니다. 오른쪽이 가벼웠다고 합시다. 자, 오른쪽을 다시 그러면 25개 나누어서 달아야 되죠. 2번 답니다. 다시 또 오른쪽이 가벼웠다고 합시다. 잠깐만, 오른쪽을 나누면 12개, 13개. 양팔 저울에 달죠? 그러면 3번 달았습니다. 자, 왼쪽 계산하기 쉽게 짝수짜리로 합시다. 왼쪽이 가벼웠다 그러면 이제 6개, 4번 달았죠? 자, 끝까지 가봅시다. 자, 오른쪽이 가벼웠다고 치고, 그러면 3개, 5번. 다시 또 오른쪽이 가벼웠으면 1개, 2개로 나누는 거죠. 6번 달고, 마지막 다시 또 오른쪽 가볍다 그러면 한 개 나올 때까지 나눠서 달면 되죠. 자, 저걸 몇 번 달았어요? 7번 달았죠. 그죠?
이렇게 두 덩이씩으로 나누면 7번. 재수 좋으면 여기서 끝날 수가 있으니까 이건 6번 만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홀수자리가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추가가 되면 아마 한 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6번에서 아마 8번 정도 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점근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안 따지셔도 돼요. 대충 한 이 정도 달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100개짜리를 1A번 방법, 오른쪽이 B번 방법이다 그러면 A번 방법은 재수 좋으면 한 번이지만 최악의 케이스는 50번이 걸리는 거고 평균 25번 걸리는 거죠. 오른쪽은 6번에서 8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얘는 재수가 좋아도 6번은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A번 방법이 좋아요. A번 인생 한방 방법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A는 50번인 거고 B는 8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에서 B가 훨씬 더 좋은 거고 평균적인 케이스에서 A는 25번인 거고 B는 평균적으로 한 7번 정도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것도 B가 더 우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분석도 나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더 빠른 방법 없을까?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방금 두 덩어리씩 나눈 문제를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에 빗대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뭐라고 했어요? 자,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분할을 하고 정복을 하는 거라 그랬죠. 자, 큰 문제가 주어지면 분할을 해서 작은 문제로 만들고 작은 문제에서 해를 찾아서 해를 취합하면서 정복을 해 나가서 결국에 큰 문제를 푼다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두 덩어리씩 나누는 거는 자, 동전 10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이거를 두 덩어리씩 50개씩 나눠가지고 결국에 동전 2개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변형이 돼가면서 수정이 돼가면서 문제에 맞게 개선이 돼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시면 자, 100개가 주어졌을 때 이 100개를 50개, 50개로 나누죠. 50개, 50개. 그리고 나서 오른쪽이 가벼웠다 그러면 오른쪽을 다시 반씩 나누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쭉 나가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은 만 남기고 처음에 달고 오른쪽이 가벼웠다 그러면 오른쪽을 다시 두 덩어리에 나누고 결국에 제일 작은 문제까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요. 자, 보시면 이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버려요. 아예 저걸 달지를 않죠. 그래서 분할을 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수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할을 하면서 정복까지 같이 합니다. 그죠? 두 덩어리씩 나누고 저울을 달잖아요. 저울을 달아서 오른쪽이 작으면 오른쪽을 다시 나눠서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알고리즘은 분할을 하면서 정복을 해가는 거고 그 와중에 나머지 반은 버려가면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이런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에 근간을 둬서 실제 알고리즘 문제에 맞게 우리가 변형을 해가면서 문제풀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금 더 일반화를 해서 문제의 크기가 100개가 아니라 자, 동전이
n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n개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몇 번 분할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보면, 자, n개인 입력을 2개로 분할을 합니다. 2개로 분할을 하죠. 그리고 각각 분할된 부분 문제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2분의 n개죠. 자, 2분의 n개로, 2분의 n개로. 자, n개는, 자, 아까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간혹 가다 보면 이게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반씩 나누면, 예를 들어서 뭐 99개다 그러면 한쪽은 45개고 한쪽은 50개잖아요. 그래서 1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대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세요. n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래봤자 한 개 차이니까. n이 예를 들어서 10억 개다 그러면 10억 개든 10억 한 개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풉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개로 나누고 각각은 2분의 n개씩 분할이 돼요. 그죠? 한 번 더 분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n을 다시 이 2개로 분할을 했으니까 2분의 n을 다시 2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n개가 되고, 이거를 지수로 쓰면 2의 제곱분의 n개가 될 거예요. 얘를 계속 쭉쭉쭉쭉 하다 보면,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자, 2k분의 n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 k를 보통 일반화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 k 찾는 요 일반식 찾는 거는 몇 번 분할하다 보면 감이 와요. 처음에 분할하면 2분의 n개고, 한 번 더 분할하면 2제곱분의 n개고,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4분의 n을 반을 분할을 해야 되니까 8분의 n개씩 나오겠죠. 그럼 8분의 n개는 2의 3승분의 n개가 되잖아요. 그죠? 좀 색을 좀 바꿔서, 자, 보시면 한 번 분할하니까 2의 1승인 거고, 두 번 분할하면 2의 2승이고, 세 번 분할하면 2의 3승이에요. 아, 그러면 k번 분할하면 2k분의 n이 되겠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이 동전 문제에서 몇 개까지 분할을 해요? 이 마지막이 한 개가 될 때까지 분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k분의 n이 몇 개가 돼야 됩니까? 한 개가 돼야 되죠. 그죠? 한 개가 될 동안 우리가 분할을 할 거예요. 분할을 몇 번? 여기서 여기까지 k번 분할을 한 거죠. 지금 k라고 뒀으니까. 자, 이게 1이 될 때까지, 2k분의 1이 될 때까지, 그럼 몇 번 분할하는지를 계산해내면, 이거 뭐 지수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n은 2k가 될 거고, 이거를 로그로 풀면, 로그 미수 2에 n은 k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분할하느냐? 로그 미수 2에 n번 분할하면 한 개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우로 몇 번 더 하는 거예요? 각 분할할 때마다 저우로 한 번, 여기서 왼쪽이 가볍다 그러면 여기서 저우로 한 번 또 달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저우로 한 번 또 달 거고, 각 층에서 한 번씩 달겠죠. 그러면 K번, 그죠? K번 저우를 달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입력이 주어질 때 저우를 다는 횟수는 로그 미수 2의 n번 저우를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쓰죠? 상한이 로그 미수 2는 무시하셔도 돼요. 로그 n번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한이로 해도 되고, 이거는 재수가 좋아도 중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는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우를 다는 횟수는, 수행시간은
수행시간의 저울 단위 횟수라고 하면 세타 로그 n이 됩니다. 자, 미수 2를 왜 없앴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로그 미수 2의 n은 그냥 로그 2의 분의 로그 n이랑 같죠. 이거는 로그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개수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2분의 1 로그 n이다 그러면 2분의 1 무시하고 그냥 로그 n이다 라고 말하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미수 2의 n도 그냥 로그 n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수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알고리즘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2개씩 나누고 그리고 2분의 n개씩 나누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똑같이 크기가 n인 입력이 주어지는데 3개로 분할합니다. 그림처럼 하나, 둘, 3개로 분할하고 각 분할된 부분 문제의 크기는 3분의 n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처음에 n개였고 3분의 n개씩 3분의 n, 3분의 n, 3분의 n 이렇게 분할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서 방법처럼 계속해서 분할을 해가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3의 제곱분의 n으로 3개가 분할이 되겠죠. 이것도 쭉쭉쭉쭉 계속하면 앞선 예제랑 똑같이 3k분의 k번 분할하면 크기가 부분 문제의 크기가 3k분의 n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번 분할하는 걸까요? 이 마지막 게 한 개가 될 때까지 분할을 한다 그러면 몇 번 분할하는 걸까요? 앞선 예제랑 거의 똑같아요. 자, 3k분의 n이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풀면 n은 3의 k승인 거고 k는 로그 미수 3의 n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수행 시간은 세타의 로그 똑같이 n이 되는 겁니다. 미수 3은 무시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앞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분할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뭐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한다면, 자, 3개로 분할을 하는데 각각을 꼭 3분의 n이 아니라 2분의 n개씩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n개에서 3덩어리로 하는데 각각의 문제의 크기는 2분의 n, 2분의 n, 2분의 n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알고리즘 해법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2분의 n개를 어떻게 분할하느냐? 첫 번째 거는 앞덩어리, 두 번째는 겹쳐서 중간 덩어리, 세 번째 거는 끝 덩어리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면 3덩어리로 분할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분할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 정복에서 자, 몇 개로 분할을 할지 그리고 분할된 부분 문제의 크기가 몇 개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문제마다 주어지는 문제마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적절하게 분할을 하셔야 돼요.